안녕하십니까, 미즈노을 팀장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슬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화면은 갑자기 비트코인을 띄워놨습니다. 자, 지난번에 아이온큐 막 급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썸네일도 막 우는 썸네일.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지금 모든 지표가 안 좋게 가르치지만 아이온큐라는 종목 자체가 또 빌 받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고. 자, 그로부터 또 쫙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금요일날 또 장이 안 좋아서 쫙 미끄러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버텨서 또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죠. 종목과 추세를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그 종목이 가는 어떤 움직임과 DNA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조금 후에 비트코인, 테슬라,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 제가 뭐 5년, 3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달까지 비교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테슬라 장기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제가 좀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비트코인 보면 뭐 조금 전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69,439. 뭐 주말에 거의 7만 찍는 분위기죠. 그렇죠? 환율로 계산하면 이제 1억 정도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인 쪽에 진작 사둘 걸. 응? 그리고 진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래들이 막 돈이 막 코인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최근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게 급등한 지가. 그렇죠? 얼마 전까지 38,000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근데 자, 한번 제가 위클리로 바꿔 볼게요. 자, 요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2020년. 기억나시죠? 코로나 빨간 거 기억나시죠? 요때. 그렇죠? 3월 달. 이때 야, 이때는 비트코인은 지금 뭐 대박이네요. 그렇죠? 이때 야, 4천, 5천. 이야. 이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쭉 올렸다가 2021년 요 3월 요때까지 고점 찍었다가 또 쭉 내렸다가 그렇죠? 3만 깨졌다가 또 쭉 올렸다가 다시 쭉 내렸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보면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만 불이 안 됐었어요. 16,000. 그래서 이때 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때 6만에 물려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 막 그냥 막 근데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전고점을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시기를 다 최근 말고 이 과거 최소한 재작년 여름부터 이 힘들었던 시기 2만 불 밑에서 힘들었던 시기부터 버티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록 코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힘든 시기를 정말 다 견디었잖아요. 그리고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코로나 때 이렇게 오른 것, 지금 이렇게 오른 것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갖고 있는 파워거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자, 연말까지 쭉 간다, 다시 꺾인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두 의견 다 충분히 지금 논리적 근거가 있죠. 그렇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한 8만 찍고 쭉 내려갈 수도 있고 한 4만대까지 여기서 더 쳐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양쪽 다 일리 있다고 보는데 뭐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 내신 분들 제가 축하드리고요. 이 힘든 시기 특히 작년에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시기 기억나시죠? 9월달에 제 생일이라서 25,000에서 정말 몇 달 동안 이때 보십시오. 6월 이 여름에
이 힘든 시기에 또 올라가는 거 싶더니 다시 흘러내려 가지고 2, 6, 7, 8, 9, 10 10월 말까지 정말 힘든 시기 요 때를 다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돌아오는 주 실적 캘린더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거의 실적 시즌 끝나가는 거 아시죠? 오라클. 그렇죠? 오라클. 이게 오라클 월요일 날 애프터에 별로 우리의 이제 눈에 뭐 UiPath, 뭐 루너, 뭐 아도비, 블링크, 얼타. 근데 요 정도 종목 나면 이제 거의 끝물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거의 끝물이죠. 자, 실적 장사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건 뭐냐? 아, 이제 진검승부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영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 일주일로 승부하는 일주일 동안의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시리즈 3편짜리 영상인데 이미 1편 올라갔고 2편 오늘 자정에 올라가고요. 제가 다 만들어서 예약만 걸어뒀습니다. 3편까지 내일까지 다 올라가니까 우주여행 멤버십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 몇 가지도 제가 추천해드릴 생각인데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제 캡처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자 10년 동안의 모습을 한번 쭉 봤어요. 비트코인, S&P 500,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이 녹색이 엔비디아, 오렌지가 비트코인, 여기 자주색이 테슬라, 여기 파란색이 S&P 500. 그러니까 이제 네 종목을 같이 지수까지 포함해서 함께 비교한 거니까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게 뭐죠, 지금? 네, 엔비디아. 1등 엔비디아, 2등 비트코인, 3등 테슬라, 4등 S&P 500. 자, 이게 10년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5년. 자, 5년만 돼도 느낌이 좀 쫙 오죠. 보세요. 우리도 알다시피 2022년 눈만 감으면 엊그제 같은 거의 연말만 돼도 엔비디아가 꼴등이었어요. 아, 대박. 그때 100불 초반 110 몇 불까지 빠졌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다음 위에가 테슬라. 테슬라도 보면 이미 이때 2021년 요때 최고점을 찍고 물론 이제 스플릿 했지만 계속 흘러내리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5년 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3년입니다. 3년. 자, 3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자,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때부터 작년 1월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차별화를 두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년, 최근 1년 동안의 모습. 맨 녹색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테슬라 지수.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안 좋냐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 S&P를 데드 크로스 나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는 6개월 동안의 모습. 6개월 동안 모습 보면 작년 이제 10월 말만 하더라도 이 네 종목이 여기서 같이 거의 같은 선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그렇죠? 그리고 올 1월부터 다시금 AI 강세되면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이제 1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꺼지기 시작하고. 자, 요거는 자, 최근 한 달 동안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의 모습 이렇게. 여전히 제일 좋은 모습 비트코인. 그다음에 엔비디아 좀 꺾였죠. 그렇죠? 어제 금요일 날 좀 하락했으니까 테슬라는 3월 이때부터 좀 올라오더니 다시 S&P를 데드 크로스 내고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최근 5일 동안의 모습. 엔비디아 가다 좀 꺾였고 비트코인 여전히 잘 가고 있고 테슬라 밑에서 헤매고 있고. 자, 제가 지금 이 5개, 4개의 종목을 지수 포함해서 4개의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도
자 보십시오. 최근 5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고 이때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테슬라라는 거죠. 박세희 전무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식이라는 게 여기 보면 뭐 여기 그래프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가고 1파 그다음에 2파는 조정에 그냥 3파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보통 엘리엇 파동 이론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전기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저는 2파라고 봐요. 2파. 여기를 보면 조금 굵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 이걸로 보면 1파. 파란색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1파. 이때가 이제 2015년, 1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테슬라가 이제 최절정을 달았던 때죠. 2021년 이때까지.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테슬라가 이 조정 요 시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엔비디아, 테슬라, 비트코인 같이 묶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막 10만 불 막 이제 7만 불 찍고 하니까 막 좋긴 하지만 이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장기적인 거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 종목 모두 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준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심리니까 앞서 나간 거죠. 그래서 한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이 너무 좀 앞서간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막 한번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테슬라를 다음 달 뭐 올해 이거 보고 테슬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저는 테슬라가 이미 올킬 한 케이스가 있죠. 뭐죠? 충전. 한국까지 해서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 통일시켜 버렸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스페이스X의 재활용 그 우주선 로켓가 딱 착륙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사실은 뭐 이번 주 실적 발표 블링크도 있지만 뭐 차징 포인트 블링크 뭐 이런 충전하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충전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의 저 충전 저게 올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올킬했다는 기사를 작년에 딱 접하면서 이야 진짜 테슬라 기다려주면 해내는구나. 기다려주면 해내는구나. 제가 이제 또 다른 테슬라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일론 머스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살짝 맛배기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면서 계속 기초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창업 이래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을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뭐 이거는 뭐 껌도 아니죠. 사실 요즘의 위기는. 도조 컴퓨터,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반값 테슬라를 언제 처음 이야기한 지 혹시 아세요? 4년 전에 처음 얘기했어요. 2020년에. 전 기억하거든요. 미주놀이 9월에 채널이 생겼는데 그때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했었어요. 생기고 그 다음 주에. 그때 저희가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했는데 배터리 전기차에 있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이 파나소닉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되게 많이 이 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다. 항상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딱 얘기하면 약속을 좀 못 지키고 연기되는 일이 참 많았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이버 트럭 결국은 나왔잖아요.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당장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선 주문 걸어놓고 기다리는 이들만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그게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되게 엄청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결국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이라는 거죠. 혁신의 DNA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애플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근데 이거는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망할까요? 그럼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그 정치적인 것도 좀 엮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올해 1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할 때 컨퍼런스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은 안 했어요. 응?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2024년은 굉장히 좀 힘든 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뭐냐? 2파가 지금 이 상승이 2파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이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의 장기적인 투자에 본다면 뭐 돈나무 언니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테슬라가 가장 바닥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5년, 10년을 바라보는 테슬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트코인 25,000대, 그렇죠? 보여드렸죠? 엔비디아, 횡보디아라는 그런 욕도 바가지로 먹었어요. 한번 박스권에 갇히면 헤어나올 줄 몰라서. S&P 500도 마찬가지고, 뭐 나스닥도 뭐 7천 간다는 말도 있었고. 결국은 어떤 거죠? 기다리니까 보상을 해주잖아요. 기다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AI가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버블이 아니지만 버블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테슬라처럼 이제 거품이 좀 빠질 때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거품의 주식이 아니죠. 왜? 실제로 모든 대기업들이 AI에 지금 AI 말고는 그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먹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승부수 띄웠던 마크 저커버그,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던 메타버스,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빠른데 했지만 결국 신의 한 수였다는 거를, 야, 하버드 때려친 이유가 있었어. 진짜 천재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요즘 메타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테슬라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려고. 그럼 팀장님은 근데 왜 그러면 테슬라 지금 안 사세요? 저는요,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다리지 못하는 급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모멘텀 투자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의 큰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테슬라 지금 트레이딩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지금 기술적 분석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의 지로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다리는 하나의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테슬라에 진짜 완전히 올인하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그 시그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제 저하고 에이반하고 이제 막 다 밀고 들어갈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미주놀이 테슬라 뉴스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스캘핑에도 그렇고 뭐 계속 테슬라를 매 눈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마치 밀림에서 사냥하는 사자처럼. 아시겠죠?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의 가치 결국 해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테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비 오는 날 아무리 큰 우산을 쓰고 나가도 비 한두 방울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팔란티오 얘기 살짝 할까요? 2020년, 2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팔란티오가 45불인가 찍고 막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안달복고를 했어요. 그때 알렉스 카프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팔란티오는 단기적인 투자로서는 그렇게 매력이 별로 없을 거다. 팔란티오의 먼 장래와
장기적인 투자로 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그때가 21년이니까 3년 전이거든요. 그 뒤로 팔란티어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6불인가 5불까지 찍었나 그랬죠. 거의 5불 80인가 6불. 그때 만약에 여러분 팔란티어를 45불까지 갔다가 21년 2월 달에 그렇죠. 얘가 6불인가 5불 계산하시기 5불이라고 합시다. 자 45불에 만약에 1000주를 사서 물려 있습니다. 물렸었던 사람이 기다렸다가 팔란티어가 5불까지 찍고 올라갈 때 5불에서 2차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평단이 어떻게 되죠? 똑같이 1000주 했다고 한다면 50에서 나누면은 25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팔란티어 몇 불이죠? 27불 뚫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때 팔란티어도 빨랑 튀어 막 그런 오명도 많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2001년 2, 3, 4 2년 조금 넘으니까 그 보상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을 볼 때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냐, 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걸 따져야 되는데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망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똑똑해. 너무 천재야. 일론 머스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슈퍼차저, 휴머노이드, 뉴럴링크, 스페이스X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하는 그 천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망한다? 여러분 테슬라가 망한 것보다 지구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하는 게 더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2030년 이후로는 캘리포니아도 내연 기관을 못 만들게 지금 법적으로 꽝꽝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이브리드도 포함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도요타 이런 애들이 그래봤자 5년 이제 5년 마지막 먹거리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그냥 중간 그냥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잠깐 쉬어가는 간이역 정도. 한때 물론 그런 건 있죠. 막 엔비디아 막 잘 가고 비트코인 막 잘 가는데 나의 모든 게 테슬라에 지금 묶여 있다고 한다면 되게 막 스트레스 오고 막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를 하시라니까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테슬라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실망스러운 테슬라의 모습도 그냥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그치 지금 25,000불대의 비트코인의 모습이다. 이제 곧 시동이 걸어질 거다. 하락장에서는 온갖 악재가 다 쏟아져야지만 그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이 영상 듣고 당장 테슬라 사야지 그건 아니고요. 모멘텀이라니까요. 주식은 언제 사는 거다?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무릎 발바닥에서 살라 그러지 마시고 힘냅시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결국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조급증, 급한 마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성공적 투자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오셔서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벌써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딱 1시간 20분 뒤에 여기 2편, 2부, 3부까지 올라가거든요. 좀 있으면 저희 이제 구독자 3만 명 됩니다. 500명만 더 되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